네,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마이크로의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양희선 이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발표하신 클라우드 보안과 이제 주제가 좀 겹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크게 세 가지 보안에 대한 부분이 좀 방향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 보안에 대한 적용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보안 가이드에 대한 중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대로 클라우드에 이제 보안을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유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보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취약점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발생 상황이 이런 클라우드의 서비스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안 기능을 사용해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내용은 거의 좀 말씀드리지 않을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집중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만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제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게 된 시기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초창기 시기에는 VM웨어 환경부터 시작해서 뭐 내부적으로 오픈 스택이라든지 이런 가상 서버를 만드는 개발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런타임 환경을 변화를 보시면은 이제 물리적인 서버부터 뭐 가상 서버, 버추얼, 데스크탑 형태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졌다가 제가 이제 많은 고객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컨테이너 사이에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뭐 하이퍼V 쪽으로 서비스를 많이 진행하시다가 이제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GCP 환경에 있어서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금융 쪽에서는 도입이 좀 법에 따라서 저조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뭐 클릭만 하면 서비스가 시작되고 바로 빠르게 적용되고 빠르게 배포되는 여러 가지 개발 형태하고 맞추어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는 이제 거의 퍼블릭 클라우드 위주로 이제 고객사 미팅을 많이 했다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이제 서버리스 환경으로 도입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퍼블릭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내부에서 오픈 소스로 이용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개발하시고 이런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 환경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하면은 이제 빠르게 배포하고 빠르게 서비스하고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테이너라든지 대표적으로 도커 그리고 뭐 K8s,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 적용해서 뭐 함수 같은 거로 한다든지 뭐 프로그램 같은 걸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점유율이 제일 높은 AWS 같은 경우에는 람다 같은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안팀하고 이제 그게 미팅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라든지 그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제 보안팀하고 주로 작업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을 적용을 했더라면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데브옵스 팀하고 이제 주로 얘기를 나누고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을 뭐 API를 연동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미팅을 나누고 자동화를 시킨다든지 서비스 배포에 지장 없게끔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브옵스라든지 데브세고옵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팀의 영역을 어느 정도 데브세고옵스에서 이제 적용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용 방안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 방식과 이제 서버리스 방식으로 이제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 방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적용하고 배포하는 이제 앞서 세션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컨테이너 환경과 서버리스 환경은 람다 코드 같은
서버리스 런타임 환경 위에 이제 간단하게 쓰는 서비스라든지 내부적으로 뭐 특정 서버로 돌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게 대부분이 이제 OS가 있는 영역이 보통 AWS 같은 경우에는 EC2 제품을 사용해서 이제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한 7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버리스 환경으로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에 대한 파스 환경처럼 쓰고 계는 게 한 30%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 물리적인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이제 초창기에 어떤 서비스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어떤 보안 형태로 접근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서버 보안 형태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CWPP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악성 코드라든지 랜섬웨어 그리고 패치되지 않는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이제 기존 전통적인 IPS 대비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떤 IPS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뭔가 클라우드 환경, 보통 이제 리눅스라든지 OS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환된 뭔가 커스터마이징된 OS에서 어떠한 악성 코드라든지 랜섬웨어를 잡아가지고 가시성 있게 차단한다든지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형태가 이제 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형태에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적용하게끔 되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도화했을 때 보통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젠킨스라든지 여러 가지 슬랙 같은 걸 써서 자동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네 가지 해서 CI/CD 기법으로 해서 배포하고 런타임 환경까지 가는 데 있어서 빠르게 적용하는 것들은 속도가 제일 중요하죠. 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발을 하더라도 최근에서는 뭐 에자일 기법이라고 해서 모듈 형식으로 개발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빠르게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리테일 회사 적용하는 사례는 특정 개발 앱을 개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모듈 형태로 다 쪼개놔서 API로 다 연동을 시키고 그 특정 API만 바꿔가지고 빠르게 배포하는 형태로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안에 대한 적용 속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개발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보안, 자동화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요건에 맞춰서 이제 API를 연동해서 보안을 적용한다든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구 그리고 리눅스 사용에 대한 증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될 때 어떤 취약한 이미지가 배포되지 않게끔 뭐 정책이라든지 이미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S3 버킷,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뭐 내부 소스 코드라든지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시판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이제 외부에 허용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서도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시성 있는 부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를 만들 때 GitHu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쓰게 되는데 이런 코드가 오픈 소스를 쓰게 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 오픈 소스인지 그리고 라이선스에 위반이 되는 오픈 소스인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자를 좀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하죠. 내가 만약에 이 오픈 소스를 갖다가 배포를 했을 때 라이선스가 위배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리스크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Git하고 연동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죠. 이게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CSPM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CSPM이 뭐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안 컨설팅을 할 때 보통 이제 취약점을 점검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취하잖아요. 그래서 취약점을 점검하는 방식과 설정값을 점검하는 방식. 그런데 내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설정값을 점검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이제 CSPM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WS 애저 환경 다르고 GCP 환경이 다른데 사용자가 만약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정값들이 컴플라이언스 항목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겁니다. 대부분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와서 서비스를
클릭만 하면 마음껏 늘릴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환경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서비스에 이익을 내는, 내가 뭐 암호화폐를 채굴한다든지 가상 머신을 수백 개 해가지고 특정 서비스를 실행한다든지, 뭐 아니면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잘못된 소스 코드로 배포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해커분들도 이제 크게 계정 탈취하고 암호화폐 채굴 두 가지 키 포인트로 이제 나서게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정에 대한 탈취를 뭐 어떻게 처리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있어서 뭐 취약점을 이용한다든지 권한을 획득한다든지 잘못 설정되어 있는 설정 값에 의해서 들어와서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채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는 이제 저희 트렌드 마이크로에서는 이제 CWPP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CWPP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서버의 호스트 영역이죠.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뭐 성능이라든지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없이 확장되게끔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적용하게끔 구성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동적 서비스가 확장될 때 API 연동이라든지 뭐 스크립트 연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서버 형태, 가상 서버 형태가 한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형태를 위해서는 이렇게 CWPP 영역에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이제 서버에 대한 보안 형태로 하는데, 이게 클라우드 형태로 맞춤형 보안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언어가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점을 제시하면서 표준화를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CWPP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11가지 기준으로 해서 코어 컨트롤이라는 해당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중요한 걸 살펴보게 되면 안티머레어 기능, 그리고 HIPS 기능, IPS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꼭지가 하나가 내부에 있는 가상 서버들에 대한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IPS 룰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통 크게 8가지 기준으로 CWPP 보안 기능 기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가 3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리눅스 백신을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악성 URL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OS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취약점들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취약점들을 방어하는 룰을 실시간으로 계속 적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위험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취약점 방어를 위한 가상 패치, 보통 이제 외산 벤더는 버추얼 패칭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즉각적인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부적인 가상 서버의 가시성을 올리기 위해서 무결성 모니터링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제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 부스로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백신이 뭐 보통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티머레어가 기본 패턴 기능이라면 뭐 행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머신러닝 기능,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백신 회사부터 인텔리전스가 포함되어야만 좀 더 많은 확률의 탐지율이라든지 기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웹평판 기능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랜섬웨어라든지 외부로 CNC 통신을 할 때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 백신 기능이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한때 이제 한국에서 유명했던 취약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최근 로그4j 부터 뭐 에레바스라든지 허트브리드, 워너크라이 이런 랜섬웨어로 대표되는 이제 취약점이라든지 뭐 스톡스2, 아파치에 대한 취약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패치가 되지 않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IPS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PS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제조사 CSP,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에서는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 모델이라고 해서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인프라까지는 책임지지만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해서 만든 것들은 고객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점 공격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익스플로잇 관련 부분은 이제 커널, 리눅스도 관련된 커널에 대한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잇 데이터베이스도 뭐 간단하게 검색만 해봐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익스플로잇 코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라든지 이런 것들도 특정 CV 제로데이 공격이 나오면 그 해당되는 코드를 뭐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도 많이 올라와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빠르게 반영돼야 할 취약점에 대한 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상 패치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IPS, IDS 기능인데 이게 이제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 중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NIPS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CWPP 형태로 이제 서버에 에이전트를 깔으면서 HIPS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HIPS 크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네트워크 보안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은 명확하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성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이벤트라든지 뭐 파일 포트, 서비스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무결성을 모니터링 걸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해시 값이죠. 해시 값은 일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걸게 되면은 누가 권한을 획득한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베이스라인을 비교해서 하게 되는 가시성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제일 강력한 기능이긴 하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내가 실행하고 싶은 실행 프로그램만 실행해. 나머지는 차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풀 스택으로 이제 보호해야 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OS 시스템 위에 이제 CWPP에 대한 형태죠. 우리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 엔진이 올라가 있을 때 컨테이너까지 개별적인 컨테이너까지 IPS하고 백신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호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 형태의 보안이죠. 데브옵스는 이제 개발 환경에서 API 연동해서 적용하는 형태인데 그게 보통 이제 CI/CD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게 되죠. 그래서 커밋 빌드, 푸시, 디플로이 형태로 해서 뭐 다양한 환경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해 가지고 빠르게 배포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컨테이너 쪽에 보통 대부분 있다 보니까 이걸 컨테이너 이미지 보통 레지스터리라고 하는 보관소에서 끄집어내서 런타임 환경으로 넣어줄 때 그 중간에서 이제 API 형태로 잡아가지고 취약점을 점검한다든지 악성 코드를 점검하는 형태로 보통 많이 보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전에 검증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API 연동해서 컨테이너를 점검하게 되는 형태로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제 서버리스 환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코드 형태로 이제 보안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코드 기반 보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 IAC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레이어에 추가한다든지 뭐 사이드카 방식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그런 보안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소스 코드 내에 아니면은 보안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라이브러리 형태를 뭐 람다 코드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많이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CWPP에 보안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가지 보안 기능을 통해서 뭐 백신이라든지 IPS, 방화벽, 어플리케이션 무결성 모니터링을 각각의 이제 AWS 애저, GCP 환경에 가상 서버 환경에 적용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취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리눅스에 대한 백신, 실시간 백신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싱머닝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기반도 리눅스에 포함돼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하고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커널이 많이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리눅스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리눅스다, 뭐 센토OS다. 센토OS도
최근에 뭐 로키 리눅스라든지 알마 리눅스 같은 것들로 파편화돼 있고 해당되는 부분도 커널도 막 변환해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한때 우분투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적용되게 됐지만 최근에는 뭐 커스터마이징된 OS도 적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커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커널 단에 이제 올라가서 계속 파일에 대한 I/O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는 형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하나의 포인트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패치 또 중요하게 하나의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위험에 대한 관리,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에이전트 안에 취약점 관리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룰들, 메타데이터를 체크를 하고 룰을 선별 적용해서 적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관리, 제로데이 어택이 추가돼서 나왔을 때 이러한 룰을 빠르게 패턴을 적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서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점검을 해서 해당되는 IPS 룰을 자동으로 넣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바로 막을 수 있는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사에서 많이 적용하는 형태의 취약점 관리라든지 클라우드에 대한 취약점을 관리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제일 강조하게 되었던 뭐 CSP, AWS라는 애저라든지 뭐 각종 뭐 IBM, 뭐 구글 클라우드, 오픈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연동을 해서 적용하게끔 그리고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 뭐 다양한 환경, 물리적인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해서 쓰는 것들을 또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또 통합해서 쓰게끔 구성도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를 쓸 때 이것들은 이제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이러한 것들도 이제 무게성이라든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뭐 다운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무브먼트가 보통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OS 영역으로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컨테이너 영역으로 지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끼리 서로 통신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컨테이너 간의 트래픽을 검사해서 보통 이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런 컨테이너 간에도 이제 트래픽을 점검해서 취약한 트래픽이 들어오는지 공격 트래픽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 센터를 통해서 이제 API 연동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API 연동이 필수적이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제 API 연동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컨테이너 보안의 아까 말씀드린 형태는 컨테이너에 대한 이미지를 스캔해서 악성 코드라든지 취약점 여러 가지 키값이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배포해서 정책으로 넣어서 취약한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10개 이상 있으면은 너 이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하지 마라고 이제 정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을 세워서 배포하지 못하게 그리고 파드 내 노드 밑에 파드가 있잖아요. 파드를 여러 개 구성했을 때 특정 파드, 보안 파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통 이제 OWASP 탑10 기준으로 웹에 대한 트래픽 공격이 들어왔는지 들어오는지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이제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기반 위에서 헬름으로 연동을 해서 쓰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API 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머레어라든지 취약점,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 스캐닝 이런 것들이 이제 레지스트리라든지 배포되기 전 아니면 빌드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요소에 맞춰 가지고 연동을 해서 점검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 이미지 스캐닝 형태가 이제 도식화해서 보면은 크게 이제 커밋 빌드 런타임 환경으로 배포될 때 이렇게 알랏을 준다든지 뭐 슬랙 서비스 나우 웹훅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검했을 때 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보통 AWS, 애저, GCP에서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이제 쓰게 되는 형태로 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 컨테이너 배포 제어, 컨테이너 보호 세 가지 측면으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보안이 이제 템플릿에 복사된다든지 아니면 파드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제 각각의 파드들을 모니터링해서 본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런타임 프로텍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의 보안은 여러 가지 람다라든지 파게이트, ECS, EKS 환경에 여러 가지 코드에서 OWS 탑10 기준으로 점검을 할 때 이제 쓰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RASP라고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공격을 할 때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를 참고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형태로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보안도 마찬가지로 S3, 밥 스토리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이 업로드 될 때 얘가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소스 보안이죠. 오픈 소스 보안은 코드 저장소, 보통 이제 코드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코드 저장소에 여러 가지 이제 팀 단위로 코드가 저장되고 배포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취약점 그리고 라이센스 리스크를 이제 점검하게 되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CSPM 마찬가지로 아까 설정 값에 대한 점검이죠. 애저라든지 CCP,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서 점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이제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점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 전체 시스템 보호에서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뭐 파게이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S3 버킷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계정에 대한 탈취, 권한을 획득, 그리고 다른 시스템의 위협을 전파, 그리고 악성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유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요소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들어가야 되고 CSPM 설정 값을 체크하는 CSPM 제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가 배포될 때 점검하게 되는 컨테이너 보안이 배포되고 악성 코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라가게 되는 악성 코드를 점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유기적으로 다 API 연동을 통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